오늘의 관심 종목 오브젠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자, 7월 18일 화요일 장이 열렸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39분, 이제 오전장이 끝나고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오늘 종합시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좀 눈속임이에요. 지금 이렇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시면 코스닥에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1250개거든요. 상승하는 종목이 288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스닥의 종합지수는 자 0.8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의 종합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하락을 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의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형제들이 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부 종목 시총을 끌어올리고 있는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보이고 있네요. 저 또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0.61인데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시장이 어제 상승하고 오늘 하락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상승하는 종목에 또 상승 쪽으로 올라타다가 또 하락하는 종목 있을 때 또 하락하는 종목에 손절하다가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은 결국에 나의 주머니 즉 잔고는 탈탈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이제 흐르는 물에 같이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승하지 마시고 자신의 굳은 심지와 전략, 매매 방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금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에 내가 생각했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입을 하시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타기도 가능한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어제까지 크게 더 오를 것처럼 상승하다가 오늘 또 그냥 주가가 확 내려 꽂아버리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자신만의 원칙된 매매를 가지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된 종목, 올해 1월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상장한 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인데 기술 특례로 상장한 종목이에요. 오브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이제 종목 검색을 하다가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검색식에서 나와서 알았는데 이제 이 종목 살펴보니까 이제 공모가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공모가 대비 주가가 굉장히 비싸죠. 이미 공모가 대비 따상을 한 상태고요. 주가가 따상을 하고 나서 최고점이었던 요 시점 62,000원, 최고가가 81,000원인데 81,0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밑으로 하염없이 빠진 종목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은 매수를 많이 안 하는데 일단 상장을 했을 때의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상장을 했다. 주가가 상장을 했으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기업 관계자는 노력을 많이 하겠죠. 홍보도 많이 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우리 그 회사가 매출액도 이렇게 오를 거고 장사를 이렇게 꽤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상장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야 어느 정도 이제 기업 IPO에 대한 성공 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빵빵 튈 때는 이런 시점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요. 이후에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장 초기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하락하는 지점, 자, 이 지점이 이제 대략 한 41,600원 정도 되거든요. 자, 41,600원이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소리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을 때 뭐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물리지 않았겠습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 물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기 밑에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한 50% 빠졌잖아요. 81,000원에서 4만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5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저가 매수를 기대하면서 매입을 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최저점을 찍는 이런 지지라인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집니다. 밑으로 빠졌을 때는 직전의 저점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좀 수개월간 횡보를 합니다. 자, 횡보를 했을 때 고점을 여러 번 터치하던 자리, 자, 그 자리가 대략 한 42,000원 정도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주가가 더 이상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는 모습이죠. 5월, 6월, 7월까지 거의 한 2개월 반 정도를 저항을 맞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에 7월 17일 날 거의 상한가에 버금가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상장 초기 급등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트려 줬습니다. 거래량이 160만 주 정도가 터졌고요. 자, 거래대금이 무려 790억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브제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주가 상장을 했을 때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왜 갑자기 7월 17일 날 상승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고르실 때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주가의 흐름 중에서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종목, 과거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크게 고점에서 이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지는 양봉이 나오면 그런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직전에 바닥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라인을 받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양봉과 거래량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브젠. 그럼 회사 개요를 한번 볼게요. 어떤 회사일까요? 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PBR과 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동 주식, 총 발행 주식이 380만 주인데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153만 6천 주거든요. 자, 보시면은 요날 뭐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총 거래량이 160만 주인데 뭐 사고 팔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만큼 많이 거래량이 유통이 됐구나. 어쨌든 이런 종목이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의 유통이 됐다면 일단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손절을 하면서 리스크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절, 뭐 강제 존버도 있을 것이고, 일단 물리면 존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손절 라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이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주주로 있어요.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대주주 보시면 50.75%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 우리 사주까지 포함해서
57.9%, 총 따져보면 한 58% 되겠네요. 58% 정도를 대주주가 물량을 꽉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는 기업의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완성도 높은 AI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AI 테마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마케팅 쪽으로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 고객사가 보게 되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백화점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선도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일단 다른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일단 앞으로의 미래 발전적인 AI 쪽 아마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도 AI에 활용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기업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1878억 원으로 소형주고요.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를 살펴보면은 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55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2억 원 해가지고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유보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사내 부채 비율 71%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545%로 당장 현금 유동성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신규 상장주고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실적이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의 그래프가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는 크게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양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오늘 강한 음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일 한번 조금 더 조정을 주면서 깊은 조정 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횡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한번 슈팅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주가가 상장 공모 이후에 저점을 다지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마이너스 11%에 진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의 시가 자리가 39,650원인데 이 39,650원 자리를 손절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전에 저점 자리 지지라인으로 잡는 이 36,600원 자리를 지지라인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한 50% 털어내고 여기서 50% 털어낸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요 정도를 가지고 가고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어제의 양봉의 고점 자리였던 대략 한 5만원 지점까지 슈팅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어제 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요? 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 증시 요약의 특징 상한가 급등 종목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 AI, 인공지능 테마 상승을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재건 현역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협력사로 있는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뉴스가 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오늘 강하게 음봉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절대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을 때 이런 지점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하면 오늘 떨어지는 11%짜리의 음봉을 그대로 때려 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에서 매입을 하기보다는 양봉 이후에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음봉 매매의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상승 시점 초기에도 여기 42,000원 자리에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N자형으로 슈팅을 쐈잖아요. 그래서 상승하고
2거래일 3거래일째까지 조정을 주고 자 4거래일째에 슈팅을 쐈어요. 그리고 주가가 쭉 빠졌을 때 여기 3월달 올해 3월달에 요 지점에서 지지라인으로 잡고 주가의 반등폭을 대략 한 30% 정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여기 자리를 고점으로 저항 라인으로 터치하면서 움직였고 여기 저항을 뚫어주는 이런 연출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12,600원이 지지와 저항의 자리라는 부분을 그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요 지점을 지켜준다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N자형의 상승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하지 않고 대략 한 5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하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만큼의 구간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구간은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의 구간이 내가 손실을 입었을 때의 구간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여기 이제 42,000원 뭐 후반에 매수를 하더라도 한 방에 매수를 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1차로 매수를 하고 그 밑에 자리인 4만원 초반 네, 요런 자리에서 2차 매수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 평단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몰빵이나 한 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2분할 뭐 많게는 5분할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가 떨어질 때 조금씩 매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야만 최대한 낮은 지점에 타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방의 지점에서 한 방 매수를 하면 여기가 만약에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뭐 굉장히 베스트겠지만 이런 베스트인 상황을 매번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최저점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운에 의존을 해야지 내가 이제 최저점에다가 걸어놨는데 그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최소한 2분할, 많게는 5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투자의 매수 방법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제는 제가 친해놨던 요 구간을 매입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손절 구간은 직전에 저점 자리가 36,000원이니까 여기 구간을 손절로 생각을 해서 대응하고 주가 튀어 오르면 이거 5만원 위에 여기 양봉에서도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졌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브젠 매매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네이버에서 참여한다라고 그래서 뭐 AI 테마 속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대주주로 들어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어느 정도 뉴스바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장한 지는 약 7개월 정도 된 종목으로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차트의 흐름이나 뭐 재무제표 등을 아직은 살펴볼 수가 없지만 일단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장을 해서 크게 올라가고 고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닥을 기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U자형 밥그릇 형태의 패턴의 흐름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뭐 이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빨도 있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거의 790억 정도면 1000억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거래대금도 상당 부분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이 160만 주인데 아마도 이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들이 모두 한번 유통이 되는 그런 강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강하게 음봉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음봉에서 조정 줄 때 매입을 하면 아마도 이제 강하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여기 5만원 자리를 매도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한 방에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해서 42,000원 후반
뭐 지금 42,900원인데 뭐 42,800원, 42,700원 뭐 이렇게 후반 정도에 1차 매입을 하고 주가가 내일이라도 혹시 또 이제 음봉이 또 떨어진다면 아마도 이제 4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봉 나온 이후에 1음봉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음봉이 한두 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4만원 정도의 추가 매입을 생각을 하고 평단가를 대략 한 4만 1,000원 정도로 맞춥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던 5만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 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5만원에 전량 매도하면 약 기대 수익률을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은 요 종목은 이제 양봉의 시가보다는 직전에 터치하면서 지지라인을 잡았던 여기 36,500원짜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종목을 고르실 때도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강한 상승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캔들이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종목을 고르신다면 아마도 하락하기보다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고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컷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가장 좋겠지만 매번 내가 생각하는 움직임대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예측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을 할 때는 손절을 하고 물타기를 할 때는 물타기를 하고 내가 물렸다가 주가가 반등 나와서 본전에 터치했는데 그 본전 구간에 팔지 못하고 그냥 홀딩하다가 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물려있던 종목이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본전을 치면 일단 팝니다. 뭐 주가가 더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내가 그동안에 물려서 고생을 했으니까 물린 이후에 주가 반등 나오면 일단 물량 털어내고 현금 확보를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자꾸 자신만의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가야만 이 힘든 주식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게 이제 힘들어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꾸준히 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크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지만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내가 피땀 흘려서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는 내가 이제 노동으로 육체적인 노동으로 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뭐 핸드폰 터치 몇 번, 마우스 터치 몇 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그런 창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은 본업대로 충실을 하시고 부가적인 수익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벌 수 있도록 저랑 같은 스텝을 밟아서 움직이신다면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스터디 영상, 뭐 마인드 영상 이런 것들 자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